네,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국내에서 시끄러운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끄러웠는데요. 미국 CNN이 어떤 보도를 내놓았냐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에 그 심장 수술을 받았고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라는 첩보가 있다. 미국 정부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놓으면서 또 어떤 미국 언론은 뭐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런 보도까지 내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특이 동향은 없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방에 머물고 있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진실이 무엇인지 이분 스튜디오를 직접 모시고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안보 국방 이슈가 있을 때마다 늘 도움 말씀을 주시는 분이죠.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모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오보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게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정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 북한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간에 제1급 비밀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렇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외국 언론이 그걸 특별히 어떤 정부의 고위 당국자의 어떤 인용을 하지 않고 예. 보도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일단 그 형식에서도 의문점이 가는 거고요.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4월 15일 태양절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근거. 거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국내 인터넷 매체에서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데일리 NK.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확대해 가지고 한 보도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정부 당국이 예의주시한다. 뭐 주목한다. 이건 사실은 아무 얘기가 아니거든요. 언제나도 다 주목하고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365일 다 주목해야 의미 있는 됩니다. 얘기가 아닙니다. 예, 바로 그 점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느낀 게 바로 미국 정부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친서를 받았다고 대놓고 이야기한 게 지난 19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태양절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됐다면 그리고 미국 정부가 정말로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19일 단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 이상 정보를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친서받았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이 이제 부인했습니다마는 원래 지난 3월 12일 경에 이제 친서가 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탕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뻥이든 뭐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서를 보고받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미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그렇게 신빙성 있게 보고 있지 않다 이런 걸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속보가 일단 일부 헤드라인만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 예, 모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모른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고 네. 또 특히 이제 일국의 최고 지도자의 건강에 대해서 타국의 대통령이 네.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는 사실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지도 아닌 건 사실입니다. 이게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은 네, 이상 확인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생각이 듭니다. CNN이 뭐 다른 언론 매체도 오보를 가끔 합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며칠 전에도 CNN은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비난했는데 사이가 안 좋죠. 참. 예, 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힘을 실어주는 이런 오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적과의 동침인가요? 그러면? 그러면 데일리 NK가 보도한 거 보면은 심장 수술이 아니라 시술을 받았다고 이제 그 일보고 사실은 데일리 NK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4월 15일 태양절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배하지 않은 것은 이제 처음이고요. 네. 사실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태양절에는 이제 참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도 왜 참석하지 않았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분석한 건 사실입니다. 예. 특히 김정은 위원장만 안 나온 게 아니라 김여정 제1부부장과 또 조용원 이제 조직부 제1부부장 이른바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도 이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이제 핵심 인물들이 당시 김정은과 같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뭐가 있겠냐.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자기 할아버지인 이제 김일성 주석을 굉장히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네. 또 리더십도 상당히 이제 유사하게 해왔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날에 네. 안 나섰던 건 뭔가 있다. 그랬을 때는 이제 건강 이상설 외에는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전문가들도 이제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 당국이 얘기했듯이 원산 또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예. 이제 활동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면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짧은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스턴트 시술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우리 정부 관계자가 했던 말이라고 하면서 인용 보도를 하기를 첫째,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북한의 강원도에 머물고 있다. 원산 인근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방 시찰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그 태양절 하루 전인 14일에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쏘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때 그러니까 참관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정부 관계자 멘트가 있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 14일 날 그 순항 미사일 참관했다는 게 사실이면은 아마 시술이 그러면 뭐 만약에 있다면 네. 뭐 15일 정도에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11일 날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고 네. 또 그날 이제 그 지방의 어느 이제 항공 반항공 사단에 이제 시찰을 갔거든요. 그게 다 11일 날이기 때문에 네. 12일 날은 이제 보통 빠르면 그때쯤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 만약 14일 날 순항미사일 참가하는 게 사실이면 뭐 15일에 이렇게 되면 그 회복기가 이제 뭐 생각보다 간단한 시술일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수술은 아니고 시술이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순항 미사일 발사를 해서 그러니까 참관을 했다면 사후에라도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 보통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저는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14일 날 순항 미사일 그 발사 장면을 참관했다는 것 자체 때문에 사실 날짜가 좀 많이 미뤄집니다만은 뭐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북한이 그 부분을 공개하는 게 보통 그러니까요. 사후라도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좀 확인이 제가 필요한. 언론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지금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평양이 봉쇄돼 있다. 평양을 봉쇄했다 이런 또 주장이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아마도 12일 날 최고인민회의가 열렸고 네. 최고인민회의에 이제 한 600여 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전 이제 각지에서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예, 특히 북한은 이제 면역력이 취약하고 또 그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방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전후로 해가지고 차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 때문에 대의원들이 이제 각 지방에서 다 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비상이니까 그 문제하고 연동이 돼서 만약에 네, 저는 만약에 봉쇄가 사실이면은 코로나에 대한 어떤 대책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을 어떤 그 뒷받침하는 방증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그거와는 좀 별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러니까 좀 추후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섣불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좀 있는 예, 것 같아요. 오늘 언론에 나왔듯이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실제 모습을 보이면 뭐 바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러다가 갑자기 또 짠 하고 나타나는 예, 경우. 뭐 과거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설이 2014년도에도 있었거든요. 예. 한 1개월 정도 등장하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정보당에서 확인한 것은 무릎에 이제 이 일종의 물혹이죠. 네. 물혹 제거 수술을 하느라고 복사뼈에 뭐 무릎이 예, 나가지고. 예. 그래서 한 뭐 한 달 정도 안 났는데 그때도 뇌사설이 퍼진 바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도 퍼진 바가 있었죠. 그럼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요. 예. 또 하나 지금 저희가 중요하게 짚어야 되는 게 어제 사실은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나오기 직전에 중요하게 그러니까 전해졌던 뉴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언급이었거든요. 한국 정부가 이걸 냈는데 내가 거부했다. 요제 뭔가 그 발언을 했어요. 이러면서 이거 완전히 꼬이는 거 아니냐는 지금 진단이 나왔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예, 뭐 작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할 때도 나중에 이제 그 중국의 그 부총리가 백악관까지 초청해 가지고 MOU를 서명하는 날이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좀 더 고려하자 그래서 중국 그 부총리를 불러놓고 또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뭐 귀재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2018년 5월 달에도 북한이 이제 5월 24일 날 그
북부 시험장이라고 그러죠. 핵 시험장을 폭파하자 바로 몇 시간 뒤에 정상회담을 또 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단 우리에게 이제 충격을 주기 위해서 뭐 예. 그런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예. 또 그런 발언을 공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나왔던 그 보도를 종합을 하면 한미 실무 협상단에서 의견 접근을 본 게 일단 첫째, 방위비 이번에 타결하면 단년 계약, 그러니까 1년짜리 계약이 아니라 5년 계약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 방위비 인상률 한 13%에서 이제 상당히 의견 조율을 본 것으로 이제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입장이라면 트럼프는 그러니까 속으로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 정부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공식적으로는 30억, 40억 달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그건 불가능하니까요. 말이 안 되고. 그건 뭐 우리 정부가 아예 그냥 뭐 대꾸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한국 정부하고 13%를 얘기했는데 이거를 자기가 거부해서 더 올렸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죠. 사전에 이제 딱 까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방위비 분담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타결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는 뭐 사실은 이제 말이 안 맥힌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미국 측에서 미국 체면을 봐서 좀 더 올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이 되지 않나. 지금 위원님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깔리는 게 지금 트럼프가 하필이면 이 시점에 그 얘기를 한 게 지금 다수의 국내 언론은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히려 협상이 더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꼬여해 버린 거 아니냐라고 전망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 감으로 이제 여기서 이 정도까지는 올려받을 수 있고 상당히 진척이 되는 것 같으니까 미리 쳐서 내공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지금 협상이 조금 더 진척이 되고 있는 징후로도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거꾸로 해석할 가능성이.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한미가 합의했던 실무자가 합의했던 13%인데 자기가 이걸 깨고 더 올렸다, 더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한테 이익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이 뭐 우리가 큰일 났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특히 우리는 이제 국내의 또 불안 요소들, 특히 이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된 국내의 어떤 갈등 요소들이 상당 부분 총선을 통해서 해소됐기 때문에 우리로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주한미군 이제 근무하는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뭔가 뭐 절반이 무급휴직에 이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가 추경안을 짜는 과정에서 국방예산을 1조 원을 감액을 했다. 지금 일부 보수 언론 이런 데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문제 삼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제가 뭐 그 언론에서 봤습니다만은 그게 확인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뭐 9천억 이상 정도가 이제 방위비에서 무기 구입비에서 이제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좀 꼼꼼히 보면 실제로 삭감이라기보다는 F-35에 뭐 몇 개 이제 그 무기들의 또 도입을 순서를 연기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년도에 이제 긴급 예산이 편성되면서 이 부족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일부 당겨 쓰면서 재난 기금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올 연말에 올 그 F-35 도입을 내년 봄으로 넘긴다든지 해서 회계연도를 바꾸려고 하는 어떤 좀 기법상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바탕에는 이렇게 해버리면 국방에 이거 구멍 뚫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그 문제의식이 깔리는데 그건 좀 과도한 문제의식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F-35를 비롯한 첨단 무기 도입 자체가 당장 뭐 긴박한 북한 위협에 대응한 거라기보다는 전자권 전환이나 중기 국방 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몇 개월의 수년이 이러거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방력에 뭐 위기를 초래한다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위중한 상태라고 하는 걸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라는 지금 속보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속보 전하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